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수입 FTA, 그 중에서도 한중 FTA와 한 EU FTA의 적용,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우리가 수입을 하면서 관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 FTA를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초보 수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FTA 협정이 한중 FTA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EU FTA가 있습니다.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제 상업 서류 또는 상업 송장이라던가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 같은 서류에 원산지 문구라고 하는 문장을 써서 서명을 해서 이제 원산지를 입증해주고 FTA를 적용하는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중 FTA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중 FTA 서식을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제목 부분에 노랗게 색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노랗게 색칠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이거를 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해서 FTA용 원산지 증명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해서 어떠한 관세 절감의 혜택은 없지만 이거는 정말 중국산이에요, 이거는 정말 독일산이에요, 프랑스산이에요 라고 하는 원산지만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셀러들한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서류를 요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도 보시면 여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는요, 코리아, 차이나 FTA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서식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1번에 보시면 Exporter's Name, 그러니까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국가, 이런 것들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수입을, 나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해외 셀러는 ABC 회사인데 여기에 ABC가 아니라 XYZ 회사라고 적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는요, 수출자라던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도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입하는 상대 회사, 중국의 셀러 회사명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생산자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히는 경우도 있고요. 생산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부분에는 이제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의 정보가 이제 기재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입하는 우리 회사의 이름과 영문 주소가 기재가 되면 되겠고요. 수입하는 회사의 사장님 이름이 아니라 수입하는 우리 회사의 이름이 기재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가 영문으로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3PL 창고에서 받을 건데요, 물건을, 수입 통관한 물건을 3PL 창고에서 받을 건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BL이든 지금 보고 계시는 원산지 증명서든 영문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적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어떠한 운송과 관련한 정보예요. 그래서 BL이라고 하는 서류를 받으셨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선명, 선적항, 출항일자, 도착항, 이런 정보들이 BL과 일치하게 들어가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6, 7, 8, 9, 10, 11, 12 부분인데요. 6번은 이제 아이템의 번호, 7번은 어떠한 이제 포장상에 적혀 있는 어떤 이제 마크가 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것들을 기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번에는 포장 개수 가 이제 기재가 되면서
물품은 어떤 것인지 물품명이 들어가 주는데요. 이때 인보이스에 예를 들어서 뭐 마미손 고무장갑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8번 란에도 똑같이 마미손 고무장갑이 기재되고 이게 몇 상자인지가 기재가 되면 되겠습니다. 즉 8번에 있는 부분은 우리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에 어떤 이제 기재된 물품명과 일치하게 적어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9번에는 HS 코드 6자리가 적히게 되고요. 그리고 10번 란에는 이게 중국산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했는지 그 충족시킨 원산지 결정 기준이 기재가 되게 되고요. 11번 란에는 물품의 총 중량 또는 이제 물품의 수량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 중량이 적히게 된다면 총 중량이 적혀야 되고요. 패킹 리스트라던가 BL에 적히는 총 중량과 이제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12번 란에는 인보이스 번호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내가 중국의 셀러로부터 받은 커머셜 인보이스에 적힌 인보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날짜 그것과 동일하게 12번 란에는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혹 중국 셀러한테 받은 인보이스에 적혀있는 인보이스의 번호 발행일자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원산지 증명서상에 적히는 12번 란에 기재가 되는 어떠한 서류 번호와 날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FTA를 적용한 관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번 이제 비고란 리마크란을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5번 란은 보통은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한테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나카무라 상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카무라 상한테 주문한 물건은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FTA는요, 내가 누구와 계약을 해서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물건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물건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나카무라상하고 계약을 하고 나카무라상에게 돈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한중 FTA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3국, 일본이겠죠. 제3국 송장이라고 하는데요. 5번 리마크란에는 이제 제3국 송장 회사의 이름과 나카무라상의 회사 이름이죠. 그리고 나카무라상 회사의 국가명 JP 저펜이 적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5번 란을 제3국 송장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둔 채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기존에는 없어도 FTA 적용을 많이 해주고 있었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5번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제3국 송장임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활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한 장을 받아왔는데요. 원산지 증명서상에 기재된 물건이 두 개의 BL로 나누어져서 각각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원칙은요. 하나의 송품장, 하나의 BL 단위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페이스 부족이라던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나뉘어져서 BL이 쪼개져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하나를 가지고 두 번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중국 셀러한테 이야기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어요. 보통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는 모든 서류는 최종 발행되기 전에 초안을 먼저 받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지금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중국 셀러에게 자, 이제 최종본을 발행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중국 셀러가 그냥 발급을 해서 최종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정정해달라고 셀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다른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대행자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대로 발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FTA에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이제 원산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FTA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초안을 먼저 내가 확인을 하고 최종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외 셀러, 중국 셀러에게 요청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한 EU FTA예요. 한 EU FTA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이제 문구를 상업 서류라고 하는, 상업 서류라 함은 인보이스라던가 패킹 리스트를 말하고요. 상업 서류에 기재를 하고 날짜, 그리고 장소, 담당자 명, 그리고 손으로 한 수기 서명이 들어간 경우에 한 EU FTA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6,000유로 이하의 금액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EU 국가 수출자 누구든지 원산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원산지 신고 문안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써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요, 현지 국가 기관에서 세관 같은 곳에서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우리 괄호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에 인증수출자 번호, 그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를 해야지만이 FTA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괄호되어 있는 두 번째 괄호 부분에는 EU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아니라 실제 원산지 국가, 프랑스면 FR, 독일이면 DE, 이탈리아면은 IT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6,000유로를 기준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면 현지 수출자에게 인증 수출자 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없는 수출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6,000유로씩을 나눠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이 FTA를 적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직하지 못한 이제 의도로 분할해서 나눠 받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독일산 물건도 있지만 중국산 물건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독일산 물품은 5,000유로고 중국산 물건은 2,000유로다. 그럼 총 7,000유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서류에 독일산과 그리고 중국산이 구분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이제 독일산 물건은 6,000유로 이하이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번호가 없어도 FTA FTA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10,000유로예요. 그런데 수출자에게 인증 수출자 번호가 없대요. 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 그럼 6,000유로까지만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 단위로 6,000유로를 이제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6,000유로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10,000유로 전체에 대해서 FTA 협정 관세 적용이 조금 불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원산지 신고 문안. 한 EU FTA에서 원산지 신고 문안 내에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지만이 한 EU FTA를 적용한 관세 혜택을 내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럽의 수출자가 나에게 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으면서 인증 수출자 번호를 적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증 수출자 번호만 다른 서류에 기재해서 줬어요. 이 경우에 그럼 당연히 FTA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증 수출자 번호는 이 원산지 신고 문안 내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아닌 다른 부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한 EU FTA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수출자 번호를 뒤늦게 받은 경우 반드시 원산지 신고 문안 자체를 다시 기재해서 이제 줄 수 있도록 수출자에게 꼭 요청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입 FTA, 그 중에서도 한중 FTA와 한 EU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